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부터 맹견 안전관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5종의 개와 그 잡종을 맹견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품종들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가 있습니다. 맹견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나운 개를 말합니다. 이러한 맹견을 종으로 나누는 것은 이미 해외에서도 비과학적으로 밝혀졌고 실제 개의 공격성이나 위험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실제 매년 2000여 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 중 맹견으로 분류된 이런 견종에 의한 사고는 20건 미만으로 대부분이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 개들에게서 심각한 물림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4년 4월부터 맹견으로 분류된 5종류의 개와 그 믹스견과 맹견 품종이 아닌 개라 할지라도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거쳐서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법안입니다. 올해 4월부터는 5대 품종 맹견과 그 믹스견을 사육하려면 동물 등록을 해야 되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서 시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품종을 무슨 목적으로 어디서 키울지를 정해가지고 허가 신청서를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육 허가 신청 전에 필수로 갖춰야 될 전제 조건이 있는데 동물 등록을 해야 되고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되고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는 맹견은 개인이 아예 키울 수 없도록 한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이 5대 품종 맹견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육 허가의 핵심 절차는 기질평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격성과 같은 이런 위험 요소를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서울은 이미 실시하고 있고요. 시도별로 수의사나 훈련사와 같은 이런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들이 맹견 개체별로 기질평가를 벌이는 방식입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맹견 사육 허가가 결정이 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락사를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이 평가 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물 학대에 준하는 악법이고 정말 소름 돋는 법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맹견 5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를 위협적으로 느낀 주위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면은 견주가 무조건 기질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물었거나 이웃집 가축을 물어 죽였거나 하는 이런 개물림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내 개를 위협적이라고 느끼고 신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기질평가를 받아서 내 개가 순하다는 것을 인정받거나 맹견으로 판정받아서 의무를 다하거나 그리고 안 받으려고 하면은 벌금을 내거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질평가는 총 10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개들이 맹견이라서가 아니라 사고가 난 원인과 배경이 있는데 이 점이 간과됐다는 말입니다. 첫째, 목줄하고 보호자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잘 따라오는지를 평가하고요. 둘째, 5m 떨어진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보호자가 부르면 즉시 달려오는지 평가를 합니다. 셋째, 보호자가 낯선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매너 있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봅니다. 넷째, 낯선 사람이 쓰다듬을 때
손길을 허용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다섯 번째는 반려견의 이빨이나 귀, 눈, 입, 배, 꼬리, 발 등 신체 부위의 상태를 체크할 때 반려견의 반응이 안정적인지를 평가합니다. 여섯 번째, 유모차를 끄는 사람이나 자전거, 오토바이 등이 지나가도 신경을 쓰지 않으며 장애물이 떨어지거나 다양한 소리가 나도 반응하지 않고 우산을 펴고 지나가도 돌발적인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침착하게 반응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일곱 번째는 낯선 개와 만났을 때 짖거나 으르렁거리는 문제가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여덟 번째는 보호자 없이 낯선 사람과 있을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아홉 번째는 공원이나 시장, 복잡한 도심, 전시장과 같은 이런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을 갈 때에 개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걷는가를 평가합니다. 열 번째는 5분 이상 보호자와 떨어져 있어도 개가 안정적으로 기다리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공격성을 5점 기준으로 평가해서 공격성이 높으면 가장 낮은 점수인 1점, 없으면 5점으로 채점됩니다. 공격성이 가장 심한 것이 1점이고 가장 약한 것이 5점이라면 이 중에 5개 항목 점수 중에 1점이 1개 이상 또는 2점이 2개 이상이면 공격성 높음으로 평가되어서 맹견이 아닌 개는 맹견으로 지정이 됩니다. 제가 이 항목을 봤을 때 제가 키우는 개는 맹견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이 법대로라면 그 개는 안락사를 시켜야 됩니다. 기질평가는 개의 생과 사를 가르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발상 자체가 정말 황당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허락도 없이 내 몸을 만지는데 화를 내면 나는 나쁜 사람이 되고 사회에 위협이 되는 아주 폭력적인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인가요? 옆에서 큰 소리가 나서 제가 놀라고 당황하면 내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될 나쁜 사람인가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낯선 사람이 내 몸을 만지고 눈이나 이빨을 만지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개가 그게 비정상적인 개죠. 여러분의 개들은 어떻습니까? 개를 5m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게 했다가 부르면 바로 즉시 달려옵니까? 또 낯선 개를 만났는데 으르렁거리지도 않고 가만히 얌전하게 있습니까? 5분 이상 보호자가 떨어져 있어도 안정적으로 개가 그 자리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런 것으로 개의 성향을 검증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는 무식하고 비상식적이고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인지 참 무섭습니다. 이제 운전면허 학원이 있듯이 이제 반려견도 안 죽이려 하면은 반려견 학원에 가든지 한 서너 달 또 훈련소에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맹견이 아닌 개라 할지라도 일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공격성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훈련소나 개심리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나 수의사들만 좋아지겠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기질평가 제도는 개를 오히려 공격성을 유발하는 방식입니다. 개를 자극하는 방식의 이런 행동평가로 어떤 미래의 공격성을 제대로 예측한다는 자체가 넌센스죠. 이 평가의 적정성이 문제입니다. 개의 행동이라는 것이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일회성 이런 평가로 개의 기질을 판단한다는 그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적절한 평가 기준으로 잘못된 평가를 받을 경우에 실제 공격성이 낮은 개가 아주 위험한 개로
불필요하게 안락사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동물 복지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맹견 5종으로 분류된 개나 그 믹스견들이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된다라는 말도 참 웃기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람도 덩치가 큰 사람은 무조건 중성화 수술을 하라 하면은 아마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개 물림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접근 자체가 벌써 잘못됐습니다. 개 물림 사고는 개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키우는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정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개 물림 사고 이꼬르 관리 부실견이라는 이것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같은 개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키우면은 맹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키우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전혀 문제가 없는 개들도 어떤 사람이 키울 때는 아주 문제가 있는 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나운 개 뒤에는 항상 자격 없는 주인이 있습니다. 개를 무조건 중성화시키고 안락사 시킨다고 해서 개물림 사고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맹견으로 분류된 5종은 처음부터 중성화시키고 그 믹스견들도 평생 맹견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리고 전혀 공격성이 없는 애들도 어디 가나 입마개를 하고 혐오 눈길을 받고 출입금지도 당하고 그리고 또 맹견으로 분류된 종이 아닌 일반 개들 중에도 기질평가를 해서 그 기질평가에 점수가 안 될 경우에는 안락사 시킨다는 그 발상 자체가 너무 황당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주인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아주 폭력성이 있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신경정신과 약물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개선됩니다. 약물치료로도 얼마든지 증상이 완화될 수가 있는데 무조건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 하는 이런 발상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미디어를 이용을 해서 개물림 사고 예방법이나 개를 다루는 법과 같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또 방송에서도 이렇게 좀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반려견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가 개에 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개훈령이나 신화개와 같은 그런 예능 프로그램밖에 더 있었습니까?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 기질 평가를 하기 이전에 개를 키울 수 있는 사람부터 우리가 개와 함께 사는 법에 대한 이런 교육을 시켜주고 또 그런 환경이 되지 않거나 그런 개 키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개를 못 키우도록 그것부터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서 기질평가는 개물림 사고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역효과가 더 나타날 것이다. 그 자체로 완벽한 해결책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